이런 숫자는 처음 봐요. 아 진짜요? 네. 바위 타고 막 나무 타고 이래가지고 나무를 탔다고요? 네. 그 밥집 사장님이랑 팔씨름 해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서비스로 막 뭐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 거죠? 오른쪽 어깨가 네. 네, 어깨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전에 운동화도 다쳤는데 네. 그 뒤로 계속 소리가 나고 네, 그다음에 일정한 각도로 안 돼요. 그때 운동 동작이 어떤 운동이었나요? 쭉 펴는 상태로 네, 여기 체중이 이렇게 가해졌거든요. 아, 예. 근데 갑자기 뚝소리. 어떤 운동을 하셨는데요? 클라이밍이었어요. 아, 클라이밍 하시다가 그러면은 오른팔로 매달린 상태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아파지셨다는 건가요? 5년 이 전에?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기댔는데 몸을 여기서 또 그럼 체중이 다 실린 건 아니었고요, 팔에? 한 80%. 80% 정도요. 네. 한번 기본 검사니까 뭐 어깨 쪽 한번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고요. 네. 그리고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은 엑스레이 안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페이스 클라이밍 팀 김민선입니다. 오른쪽 어깨가 예전에 다쳤는데 좀 불편해서 왔어요. 네, 다치고 난 후에 한 1년 정도 그래도 꾸준히 재활, 운동 치료? 재활, 네, 그거를 받았는데 열심히 다닌 편이 아니어서 계속 만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형외과 치료는 안 받았었어요. 근데 한두 번 받아본 적은 있어요. 정기적으로는 안 가보고. 의자에 앉으세요. 어깨 쪽 좀 볼게요. 네. 지금 눌러서 아프신 부위 있으신가요? 아니,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네. 않으세요. 어깨 가동 범위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프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아주 근육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요게 좀 아프시죠? 네. 예. 어깨 후방 쪽 관절낭이 약간 좀 타이트한 분들이 이런 게 좀 잘 안 되고 아프시거든요.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으실 것 같고 전반적으로 클라이밍 하셔서 그런지 뭐 근육은 되게 상당히 좋으신데 제가 볼 때는 클라이밍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한 근육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깨 쪽 주변에 인대라든가 그런 데 좀 무리가 갈 수는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대 주변에 이제 염증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우선은 어깨 스트레칭 한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베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은 이렇게 90도, 이렇게 90도 유지해 주시고요. 이쪽 팔로 여기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살짝 쏠리는 힘으로 이 팔꿈치 고정해 주시고 아래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좀 아프신가요? 네. 예. 여기 이제 어깨 후방 관절낭을 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운동인데 야구 투수다 뭐 이런 운동선수들도 이제 후방 관절낭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할 때 최대한 눌러줄 수 있는 만큼 많이 눌러서 10초 동안 눌러주시고 풀어주시고 그거를 한 10번씩 좀 해주시도록 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좀 후방 관절낭 좀 타이트한 것들 좀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이런 1.5구로 견갑골이 앞으로 좀 숙여지거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잡아주시면은 어깨 쪽이 좀 한결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치료하면서 경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치료 안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엑스레이상 1.5도 갖고 계시고요. 라운드 숄더는 거의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어깨가 말리는. 그래서 어깨 쪽으로도 많이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냥 어깨 관절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초반에는 근육을 먼저 풀어서 통증을 좀 잡아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랑 체형 교정 단계 때 이때 운동이나 자세 같은 거 봐드리면서 지금 상태에 대한 교정 치료 다 진행하실 거예요.
궁금한 거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1.5이라고 나왔는데 네. 본인 1.5인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모르셨어요? 네. 혹시 막 목이나 승모근 쪽이 뭉치고 불편하다 이런 거 느끼신 적 있으세요? 목은 자주 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뭉치나 보다. 클라이밍을 잘 하려면은 네. 어떤 신체 조건이 유리한가요? 일단은 가볍고 그리고 팔이 길면 좋아요. 이렇게. 그럼 근육이 많고 큰 사람들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무게가 좀 나가기도 하고 좀 날렵해야 되는 동작들이 많은데 근육이 크다 보면은 좀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유연성도 그렇고. 그럼 또 성적이 좋은 선수들 중에 그렇게 체격이 큰 사람들은 한 명도 없나요? 있기는 해요. 그 종목에 따라 또 조금씩은 달라서 거의 대부분 마른 편이기는 하죠. 클라이밍 선수들은 클럽 엄청 잘하겠죠? 네. 선생님은 몇 개까지 하세요? 저 한창 고등학교 때 풀업 할 때는 한번 매달려서 한 40개? 이렇게도 했었고 지금은 보통 10개에서 한 노력하면 2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서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실까요? 네. 오늘 치료 도와드릴 물리치료사 이영은이고요. 원장님이랑 엑스레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뒤에서 본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오른쪽이고 여기가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골반을 중심으로 해서 손을 쭉 그었거든요.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척추뼈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다 기울어 버리고 그리고 얼굴도 보시면 오른쪽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체는 여기 있는데 상체가 이렇게 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등 같은 경우는 커버가 제 각도를 재봤는데 35도에서 40도가 정상 각도인데 괜찮게 나오셨는데 중요한 건 허리였어요. 허리가 원래 40도에서 45도가 정상 각도거든요. 근데 커버가 너무 과하게 있어서 이런 숫자는 처음 봐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엑스레이 결과 토대로 봤을 때 체형 분성표도 똑같이 나왔어요. 우리 오른쪽이 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잖아요. 어깨 높이 같은 경우도 오른쪽이 더 낮게 나왔고 골반도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왔고 허리가 과하게 앞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이 배 부분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배 쪽 부분도 앞으로 나와 있고 얼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많이 빠져 있다. 이 족저가 이 문제였어요. 지금 나는 발가락도 없고 오른쪽 뒤꿈치만 많이 실려 있고 왼쪽은 또 거의 없어요. 이 말은 왼쪽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서 오는 중심도 없어요. 그래서 끊겨버렸죠. 그리고 오른쪽은 잘 갔지만 발가락 쪽에는 중심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깨랑 오른쪽 어깨랑 목, 허리 다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어깨신 거죠? 네. 어깨 여기 이쪽 부위가. 그러면 우리 가동성 같은 경우는 다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자세를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불편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예를 들어 등을 긁을 때 이제 오른쪽으로는 아예 못하고 오른쪽 등 로션 바를 때도 무조건 왼손으로만 다 해야 돼요. 끝까지 안 가시는 네. 거죠? 그럼 우리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이쪽으로 돌아서 자 잠시만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앉아보실게요. 원장님이랑도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여기가 떨어져요. 근데 거울 같은 거 보시면 느껴지세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만 계셔도 카메라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엄청 이렇게 낮아요, 맞죠? 오른쪽이 낮아요. 네. 우리 뒷집 한번 왼손 먼저 해볼게요.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끝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혹시 통증 있을까요? 여기 앞에가 아파요. 여기 앞에가 아프시고 오른쪽이 말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공간이 더 좁겠죠. 네. 이 상태에서 뒷짐을 지려고 하니 얘가 놔주는 게 없어서 여기 앞에 자꾸 찝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허리는 어떠세요? 허리도 계속 오래 서 있지는 못해요. 뻐근해서. 자, 그럼 허리 제가 찝어볼게요. 네. 자, 여기가 1번, 네. 2번, 3번 했을 때 어디가 평소에 제일 불편할까? 여러 개 찍으셔도 돼요. 1
1번이요. 1번 이쪽이 제일 편하신 것 같고 S3로 봤을 때 허리 자체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꺾여 있다 보니까 서 있었을 때 부하가 밑에서 받는 거거든요. 서 있었을 때에 배를 약간 집어 넣으려고 해보셨나요? 약간 배에 힘주고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 편하게 힘을 확 풀고 서 있는 느낌? 그냥 힘 풀고 서 힘 풀고 서 있는 느낌. 알겠습니다. 구멍에 얼굴 맞춰가지고 한번 엎드려 보실까요? 여기 원래 뼈 아니고 그거 근육이거든요. 근데 이걸 뼈처럼 단단한 상황? 그래서 걸을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이 나시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가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색깔 근육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약간 힘줄 인대 같은 성분인데 그 무릎 이렇게 고관 자체를 이렇게 구부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딱딱해져 버리면 여기서 튕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요근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내려와서 이 안쪽 까지 붙는데 얘가 여기서 튕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뼈가 움직임을 할 때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걔가 계속 뻑 튕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뼈는 움직이니까 그게 이렇게 계속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많이 풀어주면은 소리도 잘 안 나고 걸을 때도 훨씬 편해요. 평소에 폼롤러 이런 거 하세요? 폼롤러하고 마사지 볼도 하시고 폼롤러는 하는데 여기 풀 생각은 안 했고 여기 엉덩이 바깥쪽만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아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게 폼롤러는 허벅지 앞쪽, 뭐 옆쪽 뭐 이렇게 눕거나 완전히 돌거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할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풀기가 만만하고 잘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데 푸실 때 여기서부터 여기 뼈 있죠? 이 뼈 직전까지 올라가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말고 살짝 대각선으로 틀면은 이런 데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완전 옆 엉덩이 이쪽 부분보다. 여기는 살짝만 만져도 엄청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사지 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한번 엎드려 보실게요. 클라이밍 선수시라고 들었는데 네. 현역 선수로 활동 중이신 걸까요? 네. 전에 국가대표를 할 때보다는 덜 하지만 하고는 있어요. 그러면 시작하기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모님이 권유해 주셔서 시작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클라이밍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근데 어떻게 권유를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산 데리고 가면은 자꾸 평범한 길을 안 가고 바위 타고 막 나무 타고 이래가지고 나무를 탔다고요? 네.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아버지가 찾아보고 이제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클라이밍에 네. 종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나요? 네, 3가지가 있는데 이제 높이 올라가는 이제 리드 클라이밍이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올라가는 스피드 클라이밍 그리고 짧고 굵은 어려운 코스를 하는 볼더링 클라이밍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있어요. 15m에서 18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누가 가장 높이 올라가나 이렇게 그거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스피드는 그러면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나? 네, 기록 싸움이고 스피드는 15m예요. 아, 미터는 비슷하네요. 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선수분들은 그 3종목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종목을 다 하는 건가요? 정해서 할 수 있고 월드컵은 컴바인이라고 해서 리드랑 볼더링이 묶여 있고 점수를 합산하고요. 스피드는 따로 해요. 그러면 주 종목은 민서님은 있으세요? 네, 저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주 종목으로 하고 있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련회 가서 클라이밍을 해봤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배드민턴에 빠져서 밥도 안 먹고 쳤는데 저도 필라테스 그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그때 딱 밑에서 봤을 때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와, 저거 다 하는 거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거의 한 끝에 가니까 다리를 못 대겠고 손을 못 대겠고 그래서 엄청 무섭던데 처음에 하실 때 괜찮으셨어요? 저는 겁이 없는 편이었어가지고 무서움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럼 선수들마다 선택하는 길이 조금씩 달라요? 네, 풀어나가는 게 방식이 다 달라요. 그 신체 조건에 따라. 그래서 그 전에 그 길을 보고 루트 파인딩이라는 걸 하거든요. 어떻게 내가 갈지 계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에 맞는 그런 코스를 짜죠. 그러면 대회 출전하시기 전에 네. 미리 그 클라이밍 현장을 보고 네. 파악을 미리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클라이밍 하실 때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악력 자체도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손으로 사과 깨실 수 있는 사과 부수기 이런 사과 가르기 이런 거 사과 종류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네, 해보긴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아 시켜요?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단단한 사과는 진짜 안 되고 좀 쉬운 거는 해본 것 같아요. 아 굳은 살도 엄청 많으시네요? 근데 없는 편이긴 한데 여기가 안 구부러지시는 거예요? 여기가 관절이 다 커져요. 맞네. 이런 관절들이 일단 이렇게 뒤로 해도 얘가 펴지는 게 아니고 꺾여지고 아 여기서 움직이는 네, 거구나. 네. 여기가 아니고 네, 그리고 접혀지는 거는 한 여기까지만. 더 안 구부러지세요? 네. 이거 아프진 않으세요? 무리하면은 아픈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저 중학교 때는 진짜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손가락이.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은 이제 손 잡고 막 놀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네. 장난치면서. 네. 근데 그때 엄청 예민해서 누가 제 손가락 뭐 건드리려고 하면 엄청 반사신경으로 확 쳐버리거나. 아프니까 네, 엄청 예민했었어요. 누가 손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 많이 하면 지문이 닳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세요? 여기 네 지문이 많이 달아요. 그 손이 아까 봤는데 너무 깨끗한 느낌이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이게 그래도 계속 새살이 올라오니까 계속 지문이 달아있지는 않은데 막 피나고 이럴 때도 있어요. 지문 이쪽에. 피가 나요? 네. 그래서 처음 고등학교 때 이제 민증 만들 때도 동사무소 가서 지문 찍던데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지문이 안 지켜져요? 네, 주민등록 만들 때 지문이 안 찍혀가지고. 클라이밍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을 하세요? 그 코스가 계속 다른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코스를 이제 많이 클라이밍 해보는 거를 일단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몸 운동을 가장 많이 해요. 맨몸은 하체나 뭐 이런 단련을 해야 돼서 네,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코어 트레이닝이나 이제 뭐 푸시업이랑 풀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럼 악력을 따로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클라이밍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길러지나요? 클라이밍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일정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보조로 그립 트레이닝을 따로 해요. 행보드가 있는데 그 그립별로 잡을 수 있는 행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손가락 한 마디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엄청 평평하게 이렇게 깎여 있는 그런 행보드에서 이제 매달리거나 매달려서 버티기나 매달려서 이제 턱걸이하기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거기 넣어가지고 매달려서 잡는 연습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립별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도스치료 하시는 분들도 일반인들보다 왠지 악력 셀 것 같은데요. 악력은 세다라는 말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장 같은 거 하면 제일 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악력은 반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사람들이 엄청
특히 남자분들이 악수 한번 하자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제가 몸무게에 비해 이제 몸무게 싸움이니까 클라이밍은 생각보다 약하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그러진 않죠? 저 막 밥 먹다가 그 밥집 사장님이랑 팔씨름 해보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이기셨나요? 그때 거의 빌등빌등해가지고 서비스로 막 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잖아요. 네.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세요. 그리고 이렇게만 봐도 약간 역삼각 엄청나신데요? 여기 핏줄이랑 그러면은 네. 매번 대회마다 네. 그 구조물이 새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설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직업으로 가지신 분들을 이제 루트 세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출제를 하죠, 루트를. 그분들도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할 수 있어야지 그 동작을 이해하고 동작을 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네. 이슈가 발생한 적도 있나 뭐 너무 쉬웠다, 너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루트 세터들은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걸 늘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엄청 막 가슴을 졸이세요. 왜요? 왜냐면 다 똑같은 데서 떨어지거나 다 완등을 해버리거나 이제 이래버리면 순위가 잘 안 갈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 순위가 잘 갈리는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다 버티셨어요? 그냥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분은 집에 나간 적도 있으셨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때 막 엄청 싸우고 왜 그만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벌을 그런 걸로 주셨어요. 클라이밍 못하게 하고. 클라이밍을 해서 몸이 아프긴 하지만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더 힘들고 더 스트레스 받는 정말 사랑하시네요, 클라이밍을. 지금 근육이 엄청 뻑뻑하신, 너무 근육이 탄탄하셔가지고 자, 힘만 펴고 계시면 돼요. 네. 보시고 들어볼게요. 예쁘시고 제가 움직일게요. 클라이밍은 국가대표 선발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기존 대회를 이제 열어서 대회처럼 해서 그 대회에서 성적순으로. 근데 거기 드신 분이요? 네.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다른 외국 선수들도 보고 그럼 그게 다 하신 거잖아요. 그 외국 선수들 사실 좀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쩔 수 없는 그 피지컬 차이도 있는데 어떠셨어요? 엄청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좌절까지? 네. 제가 그냥 그 제 조종목 대회를 여는 나라랑 가깝게 그 볼더링 대회 열려서 그냥 한번 나가볼까? 제 종목 아닌데 일단 전 키부터가 너무 체격 조건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제 노력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스타트, 그러니까 처음 잡아야 되는 거에 저는 키가 안 닿아서 아예 스타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그걸 처음 스타트 잡아야 되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처음 시작점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근데 유로 선수들은 엄청 쉽게 이제 하니까 그거를 분명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피지컬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스타트부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돌아 나와야 되나요? 주어진 그래도 시간까지 계속 점프는 했죠. 잡으려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네, 지금 강사 일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센터처럼 이렇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강사가 더 나의 적성에 맞는 것 같다?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수할 때는 이제
완전 나한테 포커스해서 나만 생각했던 시간이 엄청 길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너무 혼자 이렇게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뭔가 정신적 싸움? 우울할 때가 좀 그래도 있었는데 뭔가 사람을 알려주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처음 강사일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뿌듯했던 순간들을 그 사람이 느끼게 하는 같이 네, 느낄 수 그거- 있는. 네, 그게 신기했어요. 숨 많이 막히실 거예요? 우리 어깨 쪽에 충격파 칠 거거든요? 조금만 위로 올라올까요? 아까처럼. 가끔 등 뻐근하면 저희 선수들끼리도 누워보라 그러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척추 따라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맞죠? 뚜두둑 소리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뭔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가다가 이제 등이 튀어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척추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우리 등인데 여기를 너무 과하게 압박을 하면 이 척추뼈랑 갈비뼈랑 이거 붙은 이유에서 골절도 나요. 환자분들이랑은 그게 없는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서로 연습도 엄청 많이 수천 수만 번 하는데 그러다가 그 골절이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내 체중이랑 힘이 같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계시면 등이 이렇게 나오신 그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도 이 교정의 방향성을 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걸 더 과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 하다가 똑똑똑 소리 나는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이거나 가끔가다 서서 허리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소리 내고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시작 한번 해볼게요. 많이 아픈 부위가 염증이 있는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 좀 집중적으로 갈 거고요. 지금 요 라인 어떠세요? 너무 잘 참으셨어요. 여기 지금 이거 딱딱한 거 있죠? 이거 안 풀리면 어깨 계속 다시 괜찮아졌다고 아프고 괜찮았다 아프고 하실 거거든요. 이거 마사지 볼로 벽에 대고 꼭 많이 푸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 보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지금 여기만 뒤쪽 볼까요? 이거 팔꿈치가 뒤로 넘어가면은 못 올라가요. 원래 인체적으로. 그래서 항상 올려야 될 때는 이 팔꿈치를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이 움직이 팔꿈치가 펴지는 건 이거고요. 구부러지는 건 이거예요. 그 팔꿈치를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린다고 생각하시고 올리셔야 돼요. 힘 푸시고. 자, 오른쪽 손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까지. 팔꿈치 앞으로 당기고 완전히요. 팔꿈치 당기고 팔꿈치 펴볼까요? 이렇게 피는 거, 팔꿈치 구부리는 거, 요 자세. 엄지손가락 올리시고 밀 거예요. 그럼 얘를 뒤로 당기실 건데 몸통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제 손 살짝 밀어보세요. 팔로 미세요. 쭉 10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푸시고 그렇죠. 요 정도로 당겨와야 돼요. 편안하게. 다시 한 번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푸시고. 오케이. 아프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구부려 볼게요. 자, 보면은 우리 왼쪽 갈 때는 그냥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 방금 또 이렇게 움직임 나왔던 거 느껴지시죠? 얘 뒤로 오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이렇게 구부리셔야 돼요. 다시 폈다가 다시 한번 구부렸다가 그렇죠. 폈다가 다시 한번 구부릴게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를 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힘줄 거예요. 자, 제 손 여기 밑에 있어요. 팔꿈치 쭉 한번 펴볼까요? 손목 말고 팔로 미셔야 돼요. 팔꿈치 핀다는 느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푸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 파닥파닥 거리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볼까요? 왔다 갔다 뭐 한 20번, 30번 하고 올렸다가 왔다 갔다 이거 하시면 이거 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쭉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관리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슬리퍼 신으시고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으시죠? 갈게요. 제가 모르던 근육까지 다 풀어주신 것 같아서 좋아요. 네. 완전 추천할 의향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저 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선생님 아플 때, 여기 아플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네. 올해 목표는 일단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즐겁게 지금처럼 계속 다치지 않고 클라이밍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선생님, 네. 이제 정말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라 아이고 못할 것 같은데? 딴딴해요? 간단한 거 같아요. 이거 노하우가 있나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려고 배고프실 텐데 다시 볼게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게 잘 먹겠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